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발표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오는 열전의 언어 분석입니다. 발표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삼국지와 후한서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두 저서의 열전 비교 대상이 어느 인물인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언어 분석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을 소개한 이후 구글의 콜라보레티를 토대로 중국어 자연어 처리 시스템인 지에바 패키지 및 스노우 NLP를 사용하려 한 형태소 및 감정 분석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제가 이 언어 분석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삼국지와 후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삼국지의 경우는 서진의 진수가 짓고 남조 송나라의 배송지가 줄을 달아서 내용을 보충한 삼국시대의 인물을 다룬 역사서입니다. 이 삼국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는 후한 황건의 난서부터 서진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이고요. 이 삼국지는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 20권으로 합계 총 65권입니다. 이 삼국지의 경우는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기 때문에 위서 안에서 역대 황제 및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각 황제의 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제기, 문제기 등이 들어가 있으며 각 서 안에는 그 나라와 관련된 인물의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분석하려는 후한서와 겹치는 후한말의 군웅들의 열전은 모두 위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삼국지는 중국의 정상 24사 중에 하나이며 사기, 한서, 후한서와 같이 전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후한서에 대한 소개입니다. 후한서는 후한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기전체로 쓰였습니다. 후한서는 남조 송나라의 범협이 지은 것이고 이 후한서는 아까 그 삼국지와 비슷하게 역대 황제 및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본기 10권, 그리고 인물에 대한 생애 및 그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 열전 80권,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이 역법이나 제사, 그 당시의 각 지방에 대해 소개하는 지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후한서 역시 중국의 정사인 24사 중에 하나이며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와 함께 전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삼국지와 후한서에서 다루려는 열전의 비교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비교 대상의 경우는 이 삼국지와 후한서의 열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인물들이고 대표적인 인물은 원소, 원술, 동탁, 유표, 공손찬, 도겸, 유원. 유원을 제가 유장과 같이 묶은 이유는 다른 경우, 그러니까 원소나 아니면은 유표 같은 경우는 그 자손들의 얘기가 거의 한 대여섯 줄로 좀 짧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원 같은 경우는 유장과 유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가로를 쳐서 거의 동일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여포, 순욱 이렇게 됩니다. 다만 삼국지와 후한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룬 시기 및 인물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삼국지의 경우는 후한말부터 삼국통일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전란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열전에 다뤄지는 인물들 대부분이 군웅과 책사, 장수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다만 후한서 같은 경우는 후한의 전체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 다루는 열전에 있어서 군웅이나 책사, 장수 못지않게 후한말의 학자 및 사상가, 그러니까 마용, 정연, 채용들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두 저서의 언어 분석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저서에서 같은 인물을 다뤄도 저자의 인물과 시대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와 인물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 두 저자가 살았던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수의 경우는 위나라를 바로 통일시킨 서진 시기였고, 범협은 그 시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남조의 송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정치적 상황 및 상황 역시 인물에 대한 서술 태도와 인물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을 다룬 열전의 언어 분석을 통해서 두 저자가 같은 인물에 대해 다른 각도와 다른 태도로 서술하는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왜 그런 차이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그 수치 분석,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및 감정 분석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발표의 내용 나온 형태소 및 감정 분석 해석은 삼국지와 후한서의 전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9명을 대상으로
마침표를 하나의 이제 어절 단위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태소 및 감정 분석의 경우 물음표와 느낌표 등을 사용하지만 고문의 경우는 물음표와 느낌표 등이 원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침표 단위로만 분석을 하였으며 구글의 콜라보레티를 토대로 형태소 분석은 이제 지에바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감정 분석은 스노우 NLP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지에바의 버전은 지에바 0.39이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스노우 NLP의 버전 0.12.3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후안서와 삼국지의 이제 원문을 제가 가져온 곳이 이제 인터넷 페이지고요. http chinatext.org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조금 고민했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체 버전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체가 아니라 간체로 된 버전도 있는데 그래도 원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번체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형태소 분석 부분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삼국지와 후한서의 이제 조조에 대한 호칭의 차이입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의 열전 중에서 조조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다 합쳐서 조조 아니면 이름인 조 그리고 이제 위나라 이제 그 황제가 이제 조조가 이제 살았을 때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아들인 이제 조비가 황제가 되면서 조조에게 이제 무제라는 이제 시호를 붙여줬고 그리고 또 태조라는 호칭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조조를 가리킬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성 이름을 다한 이제 조조 또는 조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태조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혹시라도 이제 사극이나 이제 삼국지 드라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뭐랄까 격식을 갖추거나 아니면 좀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자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관례 때 주는 이제 자를 이제 많이 부르고 이제 그런 걸로 존중을 하지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경우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냥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적대적으로 그냥 이제 좀 막 지칭을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나라를 이제 정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열전 중에서 조조 또는 조라고 칭함을 쓰는 15번에 불과하며 이것은 총 단어의 수를 고려한 그러니까 비중수를 고려한 리카운트 수치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0.004483174라는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후한서의 경우는 이 리카운트 수치가 0.1598435이며 조종과 같이 조조의 이름에 동사 등을 결합한 형태는 오로지 이제 후한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조조가 받은 시호인 태조는 오로지 이제 삼국지에서만 나오고 단순 카운트 수치는 158번, 리카운트 수치는 이제 0.035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삼국지는 조조와 조조의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조조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 및 조조 중심으로 서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후한서는 삼국지처럼 조조를 이제 한나라의 전통을 계승하는 존재가 아닌 다른 이들과 같은 동일한 역사적 인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봤던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한 영웅이라는 단어 사용 빈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지와 후한서 저자의 그 시대 및 군웅들에 대한 시각의 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가 쓰여진 시대인 서진은 위나라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를 대신해서 위나라가 세워진 일련의 과정, 특히 이제 조조가 이제 군웅들을 이제 물리치고 대두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서술하였지만 후한서가 쓰인 범협의 남조송 시대에서는 오랜 기간의 혼란의 시작이 된 이런 한말의 군웅 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협 역시 이런 여러한 이제 군웅들에 대해서 영웅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시 이제 그 시대의 황제였던 영제와 이제 헌제에 대한 언급 빈도의 차이입니다. 이 경우 삼국지 열전의 경우 이런 이제 영제와 헌제 시대가 매우 어지러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대성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위나라가 한나라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제 시기에는 뭐 이렇게 뭐 환관들이 뭐 어지럽게 정치를 했다 뭐 아니면 뭐 헌제 시기에 이제 뭐 어떤 뭐 동탁의 난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칭호들을 많이 이제 언급한 반면에 후한서의 열전은 어떤 삼국지와 달리
영재나 혼재라는 이제 시대성의 문제에 그렇게 초점을 많이 이제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 저서의 목적성과 이제 저자의 시각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감정 분석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노우 NLP를 사용하여 나온 감정 분석 자료입니다. 이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표는 인물별로 나온 삼국지와 후한서 감정치의 평균입니다. 여기서 굵게 표시를 한 것은 이제 그 저서상 0.05 이상 차이가 난 열전이며 이 대상은 순욱전, 유언유정전, 유포전 이렇게 3개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내려가세요. 네, 이게 그 밑을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나요? 이 단어가 조금 길어서 그냥 말합니다. 네, 스페이스. 스페이스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어 안에서 이것을 볼 때 순욱과 유표는 삼국지보다 후한서에서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언과 유장 같은 경우는 후한서보다 삼국지에서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기 때문에 전체 구절에 대한 평균적 감정 분석 해석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절의 감정 분석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위에서 나온 삼국지와 후한서에 공통되는 인물들 열전의 감정 분석을 모두 더해서 총 평균을 내보면 약 0.1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의 경우는 전체 구절의 총 평균 차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치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둘 중에서 후한서 쪽이 이제 다루는 인물들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부분은 아까 이제 0.05 이상의 차이가 났던 3가지 이제 열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순욱의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긁어 모은 게 이제 인물 평 부분만 있다는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 인물에 대한 평 부분을 통해서 평균 차이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후한서의 순욱에 대한 평 부분의 감정 분석 평균 수치가 0.66895인 반면에 삼국지는 0.556 정도의 감정 분석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한서에서는 이제 순욱에 대해서 충절과 신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국지의 경우는 순욱이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 뜻을 이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감정 분석 수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지의 주에서도 이런 이제 진수의 평을 이제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정적 분석 수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송지 주에서 몇몇 구절은 감정 분석 수치로 0.1, 0.2 정도의 낮은 수치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표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표의 경우는 후한서와 이제 삼국지의 이제 기술 내용이 나오는 사건들에는 아주 이제 큰 차이가 없지만 이런 이제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재를 모으고 학교를 세웠으며 어진 선비들을 길러 자기가 다스리는 곳을 이제 평안하게 했다는 경우에는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으며 오로지 후한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감정 수치 평균 역시 0.6988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삼국지와 후한서의 유표에 대한 감정 분석 평균에 이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여겨지며 후한서가 삼국지에 비해 유표를 훨씬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 유정평에 대한 이제 분석입니다. 또한 유언이나 유정의 평 부분을 볼 때 후한서의 경우는 0.33932이며 삼국지는 0.4832로입니다. 이제 후한서의 평을 보면은 이제 실속만 없이 겉만 화려하다는 뭐 양질 호피, 그러니까 양 몸뚱이에 호랑이 가죽을 씌워도 이리만 보면 떨었다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있지만 삼국지의 경우는 평에서 의장이 어리석고 약했지만 좋은 말을 지켜 무도한 군주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 평으로 이제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정 분석 수치에서 0.9 정도의 수치로 나타난 것이 이 평 부분의 평균 및 전체 평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맺은말입니다. 두 저서에 나오는 이제 단어와 빈도의 차이를 통해서 각 저자의 시대와 인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인물의 열전에 대한 감정 분석을 통해 각 저자가 어떤 인물을 이제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보았는지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저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의 평가 및 세력에 대한 평가와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위나라를 전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조에 대항한 이제 후한의 군웅들 및 조조의 이제 위공 등극에 반대한 순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평가를 이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한서의 저자인 범협의 경우는 위나라와 그것을 이제 계승한 이제 서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후한의 군웅들 및 순욱에 대해서 중립적 또는 덜 부정적이거나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